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 강세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3년도부터 예상을 했던 그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반기부터 누누하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은 철광석 가격 때문에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러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업황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후판 협상에서도 우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실적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재 조선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수주 물량 그리고 성과 상승과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인 건데 그렇게 되면 후판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게 실적 개선세까지 유지가 되면서 더욱더 가파른 모멘텀 유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C도 FLNG 최종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주주총회 갔다 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FLNG 관련된 계약 건수가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중동 지역에서 LNG 계약도 최근에 한 4척가량 따냈죠.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고환율, 고유가 기조가 유지가 되면 더욱더 가파른 어떤 모멘텀 유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금일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의 금일 수급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기관하고 연기금에서 매집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을 봤을 때 외국인은 꾸준하게 좀 매집을 많이 해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기관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의 혼조세가 좀 유발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살펴봤을 때 7월 달을 기점으로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상승 전환점을 좀 만들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보게 되면 7월 달부터 외국인의 매집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기관은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연기금도 보게 되면 7월 달부터 매집세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삼성중공업 주가의 어떤 부양,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업황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환율 그리고 유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조선업이 살아난다라는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긍정론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수주 물량도 쌓여가면서 실적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후판 있죠, 후판. 이 후판 협상을 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좀 강세 분위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6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13일에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서 금일 영상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선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뻔한 내용입니다. 국내 조선 업종이 시황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 비중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선가 협상에서 공급자 우위를 이어갈 전망을 하고 있다. 공급자가 우위가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나옵니다. 당연히 조선 3사니까. 그래서 후판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하락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판 가격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니까 후판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LNG선 잔여 발주 계약도 계속해서 투자 확대가 될 예정이 있고 LNG선은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완전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하이브리드 단계니까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철강석 가격을 보게 되면 24년 6월달 기점으로 해서 많이 꺾였죠.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다시금 하락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후판 가격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철강석 가격이라고 했죠.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면 후판 가격 협상도 하락한 채로 이끌어갈 수 있고 후판은 선박 제조 원가의 한 20에서 한 30% 사이 이 가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에 수익성과 귀결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 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올 극 초반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기사화가 되고 있다. 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고, 이 FLNG 같은 경우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국내 3사 같은 경우 다 특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을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관점에서 모멘텀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번에 동위석유 가스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고, 그리고 시추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기자재 업체들도 상승을 했죠. 자, 여기에서 삼성중공업도 상승 탄력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FLNG 같은 경우에는 LNG보다 훨씬 비싸죠. 애초에 LNG 자체가 일반 뭐 탱커선, 뭐 탱커나 다른 컨테이너보다 훨씬 비싼 건데, FLNG는 LNG보다 또 몇 배 더 비싸기 때문에 결국에 수익성 관점에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 전일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중동 지역에서 LNG 운반선 네척을 계약을 했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좀 컸습니다. 18%가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가지수를 높이는 어떤 수주를 따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유가적인 측면도 보게 되면 전일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었습니다. 일단 원유 재고량 자체가 예상치보다 적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어떤 원리가 작용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반기 조선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90불 초반부까지는 좀 형성이 돼줘야 고유가에 대한 기조와 함께 조선 강세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유가 강세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해주었죠. 실제로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적인 부분도 상승하고, 고유가에 따라서 삼성중공업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79원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1,400원이 좀 굉장히 유의미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세 분위기를 봤을 때 주요 통화국의 약세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정세에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미증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 좋지 않겠죠, 사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삼성중공업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가지수도 보게 되면 우상향하고 있죠. 결국에 선별수주 때문에 선가지수도 우상향을 하는 거고, 이 조선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수주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가 지수가 더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이 거의 압도적이긴 한데, 이 선가 지수가 떨어지니까 경쟁력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주 물량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높은 성과의 수주만 계속해서 따내고 있기 때문에 선가지수 상승과 함께 실적 상승, 그리고 주가 상승의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수주 당국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순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4년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정말 강세에 대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더라도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밸류에이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추적을 해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과거의 영상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 주봉의 이 5일선 그리고 11선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4일 날 결국에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지난 패턴을 보더라도 그래도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할 확률이 있다. 자, 이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건 5월 13일 날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만약 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려왔던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윗구간은
매물대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있고, 이런 상승에 대한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FLNG 관련된 계약이 주목을 받거나 SK 해운주 그리고 가스공사가 있죠. 이 소송 건수가 해외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일회성 비용이 환입이 되면서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을 했다. 성과지수가 뭐 상승한다, 유가가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 어느 정도 업황 강세에 대한 유리한 측면이 작용이 되고 있고, 실적도 상승될 모습을 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